그날 저녁, 농장에 새로운 오리 3마리는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다른 오리들도 가만히 있고 다른 닭들도 가만히 있지만 거위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 수많은 깡패들에 둘러싸여 다구리를 당한다면 아마도 공포에 지일 것 같다. 그동안 좁은 케이지 안에서 지내다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오리들은 자유를 느낄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닭들은 괜히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일찌감치 떨어지려고 한다. 그냥 적당히 하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30분 넘게 다구리를 하고 있는 거위들.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거위들의 이런 단체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열심히 나서는 녀석은 오지랖 넓은 거위 토리이다. 어린 시절 다른 거위들에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토리는 성장하면서 성격이 많이 삐뚤어졌다. 이쁜이 다음으로 체격이 작은 토리는 어쩌면 그동안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강한 척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날 오늘도 크리미는 엄마 캔디를 열심히 보디가드하고 있다.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크리미는 병아리들의 안전엔 관심 없고 오로지 캔디의 보호에만 신경 쓴다. 이제 병아리들은 닭장 밖에서의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엄마 닭들과 함께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하지만 병아리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인지 암탉들은 아직까지 닭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크리미가 병아리들의 보디가드가 아닌 캔디의 보디가드 역할만 수행하지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거위 2마리가 알을 낳고 있는 암탉을 괴롭히고 또 도망 나온 암탉을 크리미가 공격한다. 이것은 거위라는 동물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보면 된다. 동물들의 아침 식사 시간. 이제 새롭게 식구가 된 오리 3마리는 아직까지 농장 분위기를 파악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좁은 케이지이지만 먹는 것만큼은 자유로웠던 예전 삶과 달리 이제 이곳에서는 자유롭지만 먹는 것에 치열해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쁜이가 다른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사료를 먹으려고 애쓰고 있다. 원래 이쁜이는 성격이 예민해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다. 하지만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쁜이가 대견스럽다. 잠시 뒤 엄마 닭들은 병아리들을 데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나왔다. 그런데 크리미는 나를 보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한다. 병아리들의 안전을 고려해서인지 크리미는 지금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욕을 해댄다. 더 이상 욕먹는 것도 싫고 또 크리미가 병아리들을 잘 지켜줄 것 같아 더 이상 이들을 따라다니지 않기로 한다. 동물들의 식사 장소에 다시 와보니 새로운 흰오리들이 사료를 맛있게 잘 먹고 있다. 닭들도 기존에 있던 오리들도 새로운 흰오리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각자 먹는 것에만 충실할 뿐이다. 시간이 지나자 제법 여유가 생긴 흰오리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른 동물들과 조금씩 교류를 하기 시작한다. 다른 동물들의 텃세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오지랖 넓은 거위토리가 흰오리들이 사료를 못 먹도록 괴롭히러 온다. 하지만 맷집이 좋은 흰오리들은 거위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든다. 잠시 뒤 흰오리들을 괴롭히는 게 더 이상 재미없어진 거위들은 다음 타겟으로 앵두를 선택했다. 이번에 앵두를 괴롭히는 거위는 레오그룹의 윈이라는 녀석이다. 그런데 앵두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물어뜯기고 있지만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기만 한다. 머리가 너무 좋은 앵두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게 집사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듯하다.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유유히 떠나는 앵두와 뭔가 아쉬움이 있는 듯한 윙. 앵두? 앵두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녀석은 단점이 너무 많은 고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선 깡패 같은 거위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집사와의 의리를 생각해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만큼 너무 순진하다. 게다가 평소 식탐이 너무 심하고 애교가 과할 정도로 많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집사를 따라다니는 스토킹이라는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점이 많은 고양이와 함께 살아주는 집사에 대해 앵두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엄마 닭들과 병아리들이 이쁜이가 식사하는 곳으로 갔다. 물론 그곳에는 크리미가 그들을 경호하고 있다. 다른 동물들이 옆에 있으면 사료를 먹지 않는 이쁜이가 웬일로 계속 사료를 먹고 있다. 내가 옆에 있는 게 싫은 크리미는 계속해서 욕을 내뱉고 있다. 암탉 2마리 뿐만 아니라 병아리들까지 와서 식사를 방해하지만 배가 고픈 이쁜이는 계속해서 사료를 먹는다. 이쁜이의 예민한 성격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그만큼 배가 많이 고파서 그런 것 같다. 크리미는 보디가드답게 바로 옆에서 계속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사실 나한테 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리미는 꽤 잘하는 보디가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쁜이는 바로 옆에 있는 암탉들이 신경 쓰이는지 계속해서 경계를 하며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다. 그리고 크리미는 캔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오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애쓴다. 뒤돌아서 오는 크리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보디가드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돌아온 크리미는 엄마의 모습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경호를 열심히 한다. 잠시 뒤 식사를 마친 이쁜이가 걸어 나오고 있다. 과연 이쁜이는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사료를 먹은 걸까? 아니면 불청객들 때문에 중간에 나와버린 걸까? 그나저나 내 무릎 위엔 언제부터 앵두가 아니라 포도가 앉아 있었던 걸까?